만약 영국이었다면 저는 지금 살아있지 않았을 겁니다.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제 수술 기록을 본 영국 의사가 직접 한 말입니다. 복막염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응급실 대기 몇 시간, 수술까지 하루 이상 걸렸다면 결과는 달랐을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15분 만에 진단, 1시간 만에 수술, 그리고 5일 뒤 퇴원. 마지막에 받은 영수증을 보고 저는 한마디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전부인가요? 지금부터 한국 의료 시스템이 한 사람을 어떻게 살렸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지금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애니입니다. 영국 항공사에서 11년째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죠. 사람들은 제 직업을 듣고 자주 말해요. 와, 멋지겠다. 세계를 날아다니잖아요. 네, 맞아요. 멋지죠. 하지만 그 멋진 일이 때로는 몸을 갉아먹는다는 건 잘 모르시더라고요. 런던에서 서울로 향하는 12시간 비행. 저는 그 노선을 1년에 20번도 넘게 날아요. 기내식 서빙, 면세품 판매, 승객 응대. 몸은 자동으로 움직이죠. 치킨 드릴까요? 비프 드릴까요? 그 문장을 몇천 번 반복했을까요? 그날도 그랬어요. 특별할 건 없었어요. 문제는 이륙 3시간쯤 지났을 때 시작됐어요. 배 한쪽에서 뭔가 꼬이는 느낌이 왔어요. 처음엔 아침에 먹은 샌드위치가 안 맞았나? 싶었죠. 승무원들은 늘 이래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나중에로 미뤄요. 화장실 가고 싶어도 참고, 배 아파도 참고, 두통 있어도 참아요. 왜냐면 기내에서는 우리가 멈추면 안 되니까요. 실례합니다. 담요 하나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잠시만요.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통로를 걸어가는데 통증이 조금 더 선명해졌어요. 오른쪽 아래 콕콕 찌르는 느낌. 괜찮아, 착륙까지만 버티자. 저는 늘 그렇게 버텨왔으니까요. 그런데 서울 도착 2시간 전쯤 몸이 이상하다는 걸 부정할 수 없게 됐어요. 식은땀이 났고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기내식 카트를 밀 때마다 복부에서 뭔가 당기는 감각이 왔죠. 선임 승무원인 다니엘이 제 얼굴을 보더니 물었어요. 애니, 너 괜찮아? 얼굴이 창백한데.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한가 봐.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비행 중에 나 아파요라고 말하는 건 팀 전체에게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았어요. 착륙까지만, 인천공항까지만.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저는 안도했어요. 이제 끝났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진짜 시작은 그때부터였으니까요. 게이트에서 승객들을 배웅하며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저희 항공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마지막 승객이 나가고 저는 그제야 좌석에 주저앉았어요. 다니엘이 다가왔죠. 애니, 너 정말 안 괜찮아 보여.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호텔 가서 쉬면 나을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는 제 의지만큼 단단하지 않았어요. 공항을 빠져나올 때쯤 통증은 더 이상 참을 만한 수준이 아니었어요. 걸을 때마다 오른쪽 아래가 찢어지는 것 같았고 숨쉬기조차 조심스러웠죠.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는 30분 동안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왜 하필 지금인가? 서울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톱오버 도시예요. 명동 쇼핑도 강남 카페도 한강 야경도 좋아하죠. 48시간 후면 다시 런던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 상태로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요? 호텔방에 도착했을 때 저는 침대에 쓰러졌어요. 옷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로요. 그리고 그 순간 제 몸이 더 이상 제 통제 안에 있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새벽 2시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뭔가 잘못됐어요. 심각하게 잘못됐어요. 하지만 외국에서 혼자서 한밤중에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단 하나였어요. 살아야 한다. 호텔 침대에서 몸을 웅크린 채 저는 시간을 확인했어요. 새벽 3시 17분. 런던이었다면 저녁 7시쯤이겠죠. 하지만 여기는 서울이고 저는 혼자였어요. 통증은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었어요. 처음엔 오른쪽 아래만 아팠는데 이제는 배 전체로 퍼지는 느낌이었죠. 숨을 깊게 쉴 수가 없었어요. 조금만 움직여도 뭔가 안에서 터질 것 같았거든요. 이건 보통 배탈이 아니야. 저는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핸드폰을 집었어요. 화면이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셨죠. 누구한테 전화해야 할까요? 다니엘? 아니, 그 친구도 지금쯤 호텔에서 자고 있을 거예요. 런던에 있는 엄마한테? 시차 때문에 지금은 저녁 시간이지만 엄마를 깨워서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저는 손가락을 떨며 검색창을 열었어요. 서울 응급실 외국인이라고 쳤죠. 수십 개의 결과가 나왔어요. 하지만 새벽 3시에 혼자서 낯선 병원에 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버티면 아침이 올 거야. 하지만 제 몸은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고 손발이 차가워졌어요. 그리고 가장 무서웠던 건 통증이 둔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통증이 줄어드는 게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다니엘이었어요. 애니 자고 있었어? 미안, 근데 내가 너무 걱정돼서. 다니엘,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애니? 무슨 일이야? 배가 너무 아파. 움직일 수가 없어. 전화기 너머로 다니엘이 침대에서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당장 응급실 가야 해. 3분 안에 내 방으로 갈게. 다니엘은 망설임 없이 말했어요. 그 목소리가 이상하게 안심이 됐죠. 근데 어느 병원으로? 내가 다 알아. 걱정 마. 옷 입고 기다려.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겨우 앉은 자세가 됐을 때 현기증이 왔죠. 정확히 3분 후 문이 두드려졌어요. 다니엘이 들어왔고 제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어요. 세상에 애니. 얼굴색 봐. 가자 지금 당장. 다니엘은 제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어요. 복도를 걸어 내려가는 동안 그가 말했어요. 내가 전에 치료받았던 병원으로 갈 거야. 24시간 응급실이고 영어되는 의사들 많아.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창백한 얼굴, 촉촉한 이마. 저는 정말로 아픈 사람처럼 보였어요. 택시 안에서 다니엘이 기사님께 한국어로 뭔가 말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죠. 다니엘이 없었다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 다니엘, 나 무서워. 저는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도 무서워. 근데 여긴 한국이야. 응급실 시스템 정말 좋아. 내가 경험해봐서 알아. 다니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게 저를 조금 안정시켰죠. 택시는 텅 빈 새벽 거리를 달렸어요. 10분이 10시간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택시가 멈췄을 때 저는 거대한 건물 앞에 서 있었어요. 응급실 입구에 빨간 십자가가 빛나고 있었죠. 다니엘이 저를 부축해서 안으로 들어갔어요.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환한 불빛과 소독약 냄새가 확 밀려왔어요. 접수대의 간호사가 저를 보더니 즉시 일어났어요. 다니엘이 한국어로 빠르게 설명했어요. 저는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지만 간호사의 표정이 심각해지는 건 알 수 있었어요.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휠체어가 나왔고 저는 그 위에 앉혀졌죠. 혈압계, 체온계 질문들. 다니엘이 통역하며 제 증상을 설명했어요. 12시간 비행 중에 시작됐대요. 오른쪽 아래 복부 계속 악화되고 있어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의사를 불렀어요. 그리고 저는 커튼으로 막힌 침대로 옮겨졌죠. 다니엘이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애니, 여기 의사들 진짜 빨라. 금방 뭔지 알아낼 거야.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살 수 있는 거 맞지? 하지만 커튼 너머로 들리는 빠른 발걸음 소리와 진지한 목소리들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배탈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걸.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저는 천장의 형광등을 바라봤어요. 영국에서는 응급실에 가면 보통 몇 시간을 기다리죠. 심하면 반나절도 기다려요. 그래서 저는 각오하고 있었어요. 최소 2시간은 기다리겠지. 하지만 5분도 안 돼서 의사가 왔어요. 젊은 남자 의사였어요. 30대 중반쯤 돼 보였죠. 흰 가운을 입고 차트를 들고 침착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영어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가 아프신가요? 발음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저는 배를 가리키며 대답했죠. 여기요. 오른쪽 아래가 너무 아파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청진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제 배를 부드럽게 눌러봤어요. 오른쪽 아래를 누를 때 저는 비명을 참았어요. 너무 아팠거든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비행 중에요. 12시간 전쯤. 의사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어요. 뭔가를 확신한 것 같았죠. 구토는요? 아니요. 근데 속이 계속 메스꺼워요. 열은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몸이 계속 뜨거워요. 의사는 다니엘을 보며 한국어로 뭔가 말했어요. 다니엘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듣지 못했지만 분위기가 심각하다는 건 느낄 수 있었어요. 초음파 검사 먼저 해볼게요. 그리고 혈액 검사도요. 의사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명령하는 게 아니라 설명하는 투였죠. 그게 저를 조금 안심시켰어요. 초음파실로 옮겨지는 동안 저는 다니엘에게 물었어요. 의사가 뭐래? 급성 복통이 의심된다고. 빨리 원인을 찾아야 한대. 초음파실은 바로 옆에 있었어요. 기다림 없이 바로 검사가 시작됐죠. 차가운 젤이 배에 발라지고 기계가 배를 누르는 느낌이 왔어요. 초음파 기사는 화면을 보며 뭔가를 계속 찍고 있었어요. 그 과정이 5분도 안 걸렸어요. 다시 응급실 침대로 돌아왔을 때 간호사가 제 팔에 주사 바늘을 꽂았어요. 혈액 검사용이었죠. 저는 바늘이 들어가는 느낌도 제대로 못 느꼈어요. 배가 너무 아팠거든요. 결과 나오는데 얼마나 걸려요? 제가 다니엘에게 물었어요. 10분 정도래. 10분이요? 영국에서는 혈액 검사 결과가 나오려면 최소 1시간은 걸렸어요. 어떤 때는 다음 날 나오기도 했죠. 정확히 8분 후 의사가 다시 나타났어요. 손에 차트와 초음파 사진을 들고 있었죠.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애니 씨 맹장이 터졌어요. 그 한 문장에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맹장염이 복막염으로 진행됐어요. 맹장이 파열돼서 염증이 복강 전체로 퍼지고 있어요. 의사는 초음파 사진을 보여줬어요. 저는 의학 지식이 없었지만 뭔가 잘못됐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늦어지면 폐혈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 폐혈증. 그 단어는 제가 아는 단어였어요. 죽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죠. 얼마나 위험한 건가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지금 수술하면 괜찮아요. 하지만 더 늦어지면 안 돼요. 1시간 내로 수술실 들어가야 해요. 1시간이요? 저는 멍했어요. 새벽 3시에 응급실에 왔고 지금 4시 10분이에요. 15분 만에 진단이 나왔고 1시간 내로 수술을 해야 한다고요? 잠깐만요. 제가 좀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따뜻했어요. 저 영국 사람이에요. 보험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가족도 없고.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살고 봐요. 서류는 나중에 해도 돼요. 다니엘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애니, 여기선 이래. 일단 환자 살리는 게 먼저야. 나도 그랬어. 나중에 다 해결되니까 지금은 수술만 생각해. 저는 울고 싶었어요. 무서웠거든요. 외국에서 혼자서 수술을 받는다는 게.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안도감도 느껴졌어요. 적어도 여기선 저를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알겠어요. 수술해주세요. 제가 말했을 때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30분 후에 수술실로 올라갈 거예요. 준비 시작할게요. 의사가 나가고 간호사들이 들어왔어요. 수술 동의서, 마취 동의서, 여러 서류들이 나왔죠. 다니엘이 하나하나 읽어주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인했어요. 그때 문득 생각했어요. 만약 제가 영국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응급실에서 몇 시간 기다리고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또 기다리고 수술 날짜 잡히기까지 또 기다리고 그동안 맹장은 이미 터져 있었을 텐데 저는 지금 살아있어요. 15분 만에 진단받고 1시간 내로 수술받는 이 속도가 저를 살리고 있었어요. 수술 준비가 시작됐어요. 간호사들이 제 옷을 벗기고 수술복으로 갈아입혔죠. 차가운 천이 몸에 닿을 때마다 소름이 돋았어요. 머리에는 초록색 모자를 씌웠고 다리에는 압박 스타킹을 신겼어요. 이거 왜 신겨요? 제가 물었어요. 수술 중에 혈전 생기는 거 예방하는 거예요. 간호사는 능숙하게 설명했어요. 영어가 서툴렀지만 핵심은 전달됐죠. 저는 그 작은 배려에도 놀랐어요. 영국에서는 이런 걸 설명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 다니엘이 침대 옆에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도 창백했어요. 다니엘, 너도 피곤하지? 가서 쉬어도 돼. 말도 안 돼. 내가 수술실 들어갈 때까지는 여기 있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확고했어요. 저는 고마웠어요. 정말로요. 시계를 봤어요. 4시 50분. 정확히 의사가 말한 시간이었죠. 그리고 문이 열리며 수술실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애니 씨, 가실 시간이에요. 침대 바퀴가 풀렸고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천장에 형광등이 계속 지나갔죠. 복도, 엘리베이터, 또 다른 복도.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니엘이 제 손을 잡았어요. 애니, 괜찮을 거야. 나 여기서 기다릴게. 다니엘, 런던 가는 비행. 너 타야 하잖아. 48시간 후에. 괜찮아. 너 수술 끝나고 나오면 그때 돌아가도 돼. 회사에 너 수술한다고 내가 연락해놨어.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엘리베이터가 멈췄어요. 수술실 층이었죠. 수술실 앞에서 침대가 멈췄어요.
큰 문 위에 수술 중 표시판이 보였어요. 여기서부터는 보호자 출입 금지예요. 간호사가 다니엘에게 말했어요. 다니엘은 제 손을 한 번 더 꽉 잡았어요. 애니 곧 봐. 알았지? 응. 고마워. 문이 열렸어요. 차가운 공기가 확 밀려왔죠. 수술실은 밝고 깨끗했어요. 커다란 조명, 복잡한 기계들, 파란 수술복을 입은 사람들. 애니 씨, 여기 침대로 옮겨주세요. 저는 옆 침대로 옮겨졌어요. 팔이 벌려졌고 심전도 패드가 가슴에 붙었어요. 추워요. 제가 말했어요. 금방 담요 덮어드릴게요. 간호사가 따뜻한 담요를 가져왔어요. 그 온기가 조금 안심이 됐죠. 그때 한 사람이 다가왔어요. 마스크 너머로 눈만 보였는데 그 눈이 웃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마취과 의사예요. 곧 잠들 거예요. 무섭지 않게 해드릴게요. 그의 영어는 또박또박했어요. 아픈가요? 네, 많이요. 그가 무언가를 주사했어요. 팔에 연결된 링거줄로 약이 들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따뜻한 느낌이 몸에 퍼졌죠. 숨 크게 쉬어보세요. 마스크가 제 얼굴에 씌워졌어요. 투명한 플라스틱 너머로 천장이 보였죠. 하나, 둘, 셋. 숫자를 세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도 따라서 세려고 했어요. 하나, 둘. 그 다음은 기억이 없어요. 의식이 돌아왔을 때 저는 어디인지 몰랐어요. 눈이 무거웠고 입이 말랐어요. 애니 씨 들리세요?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뜨려고 애썼죠. 형광등이 너무 밝았어요. 수술 잘 끝났어요. 지금 회복실이에요. 회복실이요? 수술이 끝났다고요? 몇 시예요? 제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쉬어 있었죠. 6시 40분이요. 수술 2시간 걸렸어요. 2시간이요? 제게는 2초처럼 느껴졌는데. 배 아파요? 간호사가 물었어요. 저는 배를 느껴봤어요. 아팠어요. 하지만 아까와는 달랐어요. 날카롭게 찌르는 통증이 아니라 둔하게 아픈 느낌이었죠. 조금 아파요. 진통제 드릴게요. 금방 나아질 거예요. 또 주사를 맞았어요. 그리고 정말로 통증이 줄어들었죠.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끝났구나. 살았구나. 그때 문이 열리며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다니엘이었어요. 그의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죠. 애니.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니엘, 나 괜찮아. 저는 미소 짓으려고 했어요. 의사가 그랬어. 정말 위험했대. 조금만 더 늦었으면 폐혈증이었대. 다니엘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죽음 가까이 갔었는지를요. 그리고 이 시스템이, 이 사람들이 저를 그 경계에서 끌어올렸다는 걸요. 다니엘 고마워. 정말로. 제가 말했을 때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살아남았어요. 외국에서 혼자였지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이제부터 진짜 회복이 시작될 거예요. 병실로 옮겨진 건 수술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4인실이었는데 창가 자리를 배정받았죠. 햇빛이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오랜만에 보는 자연광이었어요. 다니엘이 호텔에서 제 짐을 가져왔어요. 캐리어, 세면도구, 편한 옷들. 그가 침대 옆에 짐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내 방 체크아웃했어. 짐은 다 여기 있고. 고마워, 다니엘.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애니, 나 오늘 오후 비행 타야 해. 저는 알고 있었어요. 다니엘도 일이 있다는 걸. 하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철렁했죠. 당연하지. 너도 일 있잖아. 여기까지 와줘서 정말 고마워. 정말 미안해. 좀 더 있어주고 싶은데. 괜찮아. 나 이제 많이 나았어. 걱정 마. 다니엘은 죄책감 가득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공항 가야 할 시간이었나 봐요. 애니, 태어나면 바로 연락해. 알았지? 응, 걱정 마. 잘 가. 다니엘이 나가고 병실은 조용해졌어요. 정말로 혼자가 된 거예요. 외국에서 수술받고 이제 혼자.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30대쯤 돼 보이는 여자 간호사였어요. 애니 씨 상태 확인하러 왔어요. 불편한 곳 없으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배가 좀 고파요.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가스 나오면 알려주세요. 그럼 물부터 드실 수 있어요. 가스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가스요? 네, 방귀요. 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신호거든요. 그래야 음식을 드실 수 있어요. 제 얼굴이 빨개졌어요. 방귀를 보고하라니. 하지만 간호사는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보호자분은요? 오늘 떠났어요. 비행 때문에.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혼자 계시겠네요. 불편하시면 언제든 호출하세요. 제가 자주 들를게요.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어요. 혼자지만 완전히 혼자는 아니구나. 몇 시간 후 정말로 배에서 소리가 났어요. 꾸르륵. 그리고 가스가 나왔어요. 저는 호출 버튼을 눌렀죠.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가스. 나왔어요. 제가 부끄럽게 말했어요. 간호사는 환하게 웃었어요. 잘하셨어요. 이제 물 드셔도 돼요. 조금 있다가 가져다 드릴게요. 10분 후 간호사가 물 한 컵을 가져왔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죠. 시원했어요. 천천히 드세요. 괜찮으면 점심때 미음 드실 수 있어요. 오후가 되자 의사가 들어왔어요. 애니 씨 상태 어때요? 괜찮아요. 물도 마셨어요. 좋아요. 그럼 오늘 오후부터 걸어보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벌써요? 수술한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요. 일찍 움직이는 게 회복에 좋아요. 혈액순환도 되고 장 운동도 빨리 돌아오고요. 의사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영국에서는 보통 며칠 누워 계시죠? 네. 최소 3일은요. 여기는 달라요. 빨리 움직일수록 빨리 나아요. 오후 2시쯤 간호사가 왔어요. 애니 씨, 이제 일어나 볼까요? 진짜요? 네, 천천히 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간호사가 침대를 일으켜 세웠어요. 저는 앉은 자세가 됐죠. 이제 다리를 내려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리를 침대 밖으로 내렸어요. 발이 바닥에 닿았어요. 좋아요. 이제 일어나 보세요. 제가 잡고 있을게요. 간호사가 제 팔을 잡았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죠. 배에서 당기는 느낌이 있었지만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잘하셨어요. 이제 한 발짝씩 걸어볼까요? 저는 한 발을 앞으로 내밀었어요. 그리고 또 한 발. 느렸지만 걸을 수 있었어요. 창문까지 갔다가 다시 침대로 돌아왔어요. 겨우 5m 정도였지만 완전히 지쳤죠. 잘하셨어요. 오늘은 이 정도만 해요. 내일은 더 많이 걸을 수 있을 거예요. 간호사가 나가고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하늘이 파랗게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지금 혼자예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어요. 이 병원의 시스템이 사람들이 저를 돌보고 있었으니까요. 다니엘이 없어도 가족이 없어도 저는 안전했어요. 핸드폰에서 다니엘의 문자가 왔어요. 무사히 도착했어. 너 괜찮아? 힘들면 바로 연락해.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나 오늘 걸었어. 믿기지 않지? 걱정 마. 잘 있어. 창밖의 하늘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혼자라는 게 항상 외로운 건 아니구나. 때로는 혼자여야 더 강해지는 것도 있구나. 그리고 이곳에서 배운 건 단순히 의료기술이 아니었어요. 환자를 믿고 몸의 신호를 존중하고 빠르게 일상으로 돌려보내는 철학이었죠. 그게 진짜 치료라는 걸 저는 이제 알았어요. 수술 후 5일째 되는 날 의사가 말했어요. 내일 퇴원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놀랐어요. 겨우 5일이에요. 영국이었다면 최소 일주일 복막염이었으니 열흘은 입원했을 거예요. 정말요? 벌써요? 네, 염증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상처도 잘 아물고 있어요. 호텔에서 쉬시는 게 더 나아요. 의사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저는 배를 만져봤어요. 붕대는 작아졌고 통증도 거의 없었어요. 복도를 걸을 때도 이제 혼자 걸을 수 있었죠. 약은 2주치 처방할게요. 일주일 후에 외래로 다시 오세요. 실밥 제거해야 해요. 실밥 제거요? 저는 달력을 계산했어요. 일주일 후면 이미 런던에 있을 텐데. 의사 선생님, 저 영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일주일 후에 여기 올 수 없어요. 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런던 병원에서 제거하셔도 돼요. 진단서랑 수술 기록 다 드릴게요. 영어로요. 저는 감동했어요. 제 상황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바로 제시하는 모습에요. 저녁이 됐어요. 병실은 조용했어요. 옆 침대는 여전히 비어 있었고 복도에서 간호사들이 움직이는 소리만 들렸죠. 병실 창문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5일 동안 이 창문으로 본 서울은 제가 알던 서울과 달랐어요. 쇼핑하고 카페 가던 곳이 아니라 제 생명을 구해준 곳이었어요. 간호사가 마지막 회진을 왔어요. 내일 아침 9시에 퇴원 수속하시면 돼요. 약 처방전이랑 서류 다 준비해 놓을게요. 고맙습니다. 정말 많이요. 제가 말했을 때 간호사는 웃었어요. 혼자 괜찮으시겠어요? 호텔 예약은 하셨어요? 네, 친구가 해놨어요. 좋아요. 불편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다음에 서울 오시면 건강한 모습으로 오세요. 간호사가 나가고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5일 전 이 병원에 실려왔을 때 저는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통증과 공포 속에서 어떻게 될지 몰랐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저는 살아있고 걷고 있고 내일이면 이 병원을 나갈 수 있어요. 핸드폰을 켜서 엄마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수술한다는 말은 이미 했지만 퇴원한다는 건 아직 얘기 안 했거든요. 엄마, 나 내일 퇴원해. 걱정하지 마. 다 괜찮아. 몇 분 후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애니, 정말? 벌써? 괜찮은 거 맞아? 응, 엄마. 의사 선생님이 괜찮대. 여기 병원 정말 좋아.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못 가줘서 미안해. 내가 혼자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엄마 괜찮았어. 처음엔 다니엘이 있었고 그 다음엔 혼자였지만 병원에서 잘 돌봐줬어. 통화를 끊고 저는 다시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불빛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이 도시에 빚을 졌어요. 이곳의 시스템이 사람들이 속도가 저를 살렸으니까요. 그리고 그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고민했어요. 핸드폰에서 다니엘의 문자가 왔어요. 내일 퇴원이라며? 축하해. 호텔 체크인하면 꼭 연락해. 혼자 괜찮겠어?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응, 괜찮아. 걱정 마. 그리고 정말 고마웠어.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내일이면 이 병원을 떠나요. 이 경험도 기억 속으로 조금씩 희미해지겠죠. 하지만 한 가지는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어떤 시스템이 사람을 살리는지, 어떤 속도가 필요한지, 그리고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영국으로 돌아가면 저는 다시 하늘을 날 거예요. 승객들에게 미소 지으며 서비스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누군가 아프다고 하면 절대 미루지 말라고. 빨리 병원에 가라고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경험했으니까요. 15분의 진단이 1시간의 결정이 5일의 회복이 어떻게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지를요. 그리고 혼자라는 것도 배웠어요. 혼자여도 괜찮다는 걸. 좋은 시스템이 있으면 좋은 사람들이 있으면 혼자여도 안전할 수 있다는 걸요. 창밖의 불빛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서울이 잠들고 있었죠. 저도 눈을 감았어요. 마지막 밤이었어요. 이 병실에서의 마지막 밤. 그리고 내일부터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혼자서 하지만 더 강해진 채로 맞이하는 내일이요. 저는 이제 압니다. 생존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시스템이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아침 9시 간호사가 마지막으로 병실에 들어왔어요. 애니 씨, 퇴원 준비 다 되셨어요? 네, 다 챙겼어요. 간호사는 제 상태를 마지막으로 확인했어요. 혈압, 체온, 상처 상태 모두 정상이었죠. 1층 원무과에서 수속하시면 돼요. 천천히 가세요. 저는 캐리어를 끌고 복도를 걸었어요. 간호사 스테이션, 환자들이 걷고 있는 복도, 병실 문들. 이 모든 게 익숙해졌었는데 이제 떠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원무과 창구가 보였죠. 저는 긴장했어요. 영국인이 한국에서 응급수술 받으면 얼마나 나올까? 여행자 보험은 있지만 복막염 수술이면 엄청나게 비쌀 텐데. 창구 직원이 서류를 건네줬어요. 여권이랑 보험 서류 있으세요? 저는 가방에서 꺼내줬어요. 직원은 컴퓨터를 몇 번 두드리더니 종이 한 장을 출력했어요. 총 진료비가 여기 나와 있어요. 종이를 받아든 순간 저는 숫자를 봤어요. 그리고 멈췄죠. 잠깐만요. 이게 맞아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응급수술, 5일 입원, 약값 포함해서요. 저는 다시 종이를 봤어요. 영국에서 같은 수술을 받았다면 NHS라도 최소 몇천 파운드는 들었을 거예요. 만약 사보험이었다면 10,000파운드도 넘었을 거고요. 하지만 이 종이에 적힌 금액은 이게 정말 전부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보험 적용 전 금액이에요. 여행자 보험 있으시니까 대부분 커버될 거예요. 직원이 설명하는 동안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15분 만에 진단받고 1시간 만에 수술실 들어가고 5일 만에 퇴원하는데 이 가격이라고요? 진단서랑 영문 서류는 여기 있어요. 영국 병원에서 실밥 제거하실 때 필요하실 거예요. 직원이 봉투를 건네줬어요. 저는 멍하니 받았죠. 보험 처리가 끝나고 제가 실제로 내야 할 금액은 더 적었어요. 저는 카드를 건네며 생각했어요. 이게 진짜 가능한 거야? 처리 완료됐어요. 건강하세요, 애니 씨. 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왔을 때 햇빛이 눈부셨어요. 1월의 겨울 햇살이었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죠. 저는 택시를 잡아 타고 호텔로 향했어요.
택시 안에서 저는 봉투를 열어봤어요. 진단서, 수술 기록, 약 처방전 모두 영어와 한국어로 정리돼 있었어요. 꼼꼼하고 정확했죠. 그리고 영수증을 다시 봤어요. 저는 이 숫자를 친구들한테 말하면 아무도 안 믿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영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가격이었으니까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방에 들어갔어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봤죠. 서울의 거리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걷고 차들이 움직이고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다니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퇴원했어. 호텔 도착. 그리고 진료비 받어.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빠르고 좋은데 이렇게 저렴할 수가 있어? 몇 분 후 답장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한국 의료 시스템 대단하다고 했잖아. 넌 운이 좋았어. 한국에서 아팠으니까. 저는 웃었어요. 맞아요. 저는 운이 좋았어요. 만약 비행 중에 맹장이 터졌다면, 만약 런던에 도착해서 터졌다면, 진단받는 데만 몇 시간, 수술 날짜 잡는 데 며칠, 입원은 몇 주, 그리고 엄청난 비용.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새벽 3시에 응급실 도착해서 15분 만에 진단받고 1시간 만에 수술실 들어가고 5일 만에 퇴원했어요. 그리고 이 합리적인 가격. 저는 병원에서 받은 서류들을 펼쳐놓고 사진을 찍었어요. 이걸 기록으로 남겨야겠다고 생각했죠. 언젠가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해줄 때 증거가 필요할 테니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의료 시스템이란 게 뭘까?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구나. 여기서는 환자를 먼저 살리고 서류는 나중에 했어요. 보험이 어떻든 국적이 어떻든 일단 치료부터 했죠. 영국에서는 반대였어요. 서류 먼저, 보험 확인 먼저, 그 다음에 치료. 그 과정에서 시간이 흐르고 환자는 기다리고 때로는 악화되고 저는 이 차이가 무엇을 만드는지 몸으로 느꼈어요. 속도와 효율이 생명을 구한다는 걸요. 핸드폰을 보니 엄마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저는 전화를 걸었죠. 엄마, 나 퇴원했어. 정말? 괜찮아? 혼자 호텔 가서 괜찮겠어? 응, 괜찮아. 엄마, 그리고 진료비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어. 엄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다. 엄마가 돈 걱정했는데. 엄마, 나 진짜 운 좋았어. 여기서 아파서. 그 말이 진심이었어요. 저는 정말로 운이 좋았어요. 한국에서 이 시스템 안에서 아팠으니까요. 창밖의 서울을 보며 저는 다짐했어요. 이 경험을, 이 감사함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해주겠다고요. 런던행 비행기를 탄 건 퇴원 3일 후였어요. 의사가 비행 허가를 해줬고 저는 조심스럽게 공항으로 향했죠. 인천공항 출국장을 지나며 저는 돌아봤어요. 일주일 전 이곳에 도착했을 때 저는 멀쩡했어요. 그리고 12시간 후에는 수술대 위에 있었죠. 지금은 살아서 돌아가고 있고요.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좌석에 앉으며 배를 만져봤어요. 붕대 아래로 상처가 아물고 있었죠.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나아지고 있었어요. 이륙 준비가 시작됐어요. 승무원들이 기내를 지나다녔고 승객들이 짐을 정리했죠. 저는 창밖의 서울을 마지막으로 봤어요. 고마워, 서울아. 나를 살려줘서.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서울의 불빛들이 점점 작아지고 결국 사라졌죠. 12시간 비행이 시작됐어요. 저는 기내식을 천천히 먹었어요. 아직 소화가 완전하지 않아서 조심스러웠죠. 하지만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했어요. 옆자리 승객이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수술하고 얼마 안 됐어요. 어머, 그런데 비행기를 타셨어요? 네, 한국에서 응급수술 받았거든요. 지금 런던으로 돌아가는 중이에요. 그 승객의 눈이 커졌어요. 한국에서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수술 받으면 엄청 비싸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생각보다 전혀 안 비쌌어요. 그리고 정말 빨랐어요. 새벽 3시에 응급실 가서 15분 만에 진단받고 1시간 만에 수술실 들어갔어요. 그 승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15분 만에요? 영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속도가 절 살렸어요. 대화가 끝나고 저는 창밖을 봤어요. 구름 위를 날고 있었죠. 일주일 전 이 비행기에서 통증을 참으며 착륙만 기다렸던 제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몰랐죠. 제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 런던에 도착했을 때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전형적인 런던 날씨였죠.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핸드폰을 켰어요. 엄마한테 문자가 와 있었어요. 무사히 도착했니? 바로 연락해.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응, 도착했어. 걱정 마. 나 괜찮아. 집에 도착해서 침대에 누웠어요. 익숙한 천장, 익숙한 냄새. 하지만 저는 달라져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런던 병원에 예약을 잡았어요. 실밥 제거를 위해서요. 한국에서 받은 영문 서류를 가지고 갔죠. 영국 의사가 서류를 보더니 말했어요. 한국에서 수술 받으셨네요. 기록이 정말 꼼꼼하네요. 네, 응급수술이었어요. 복막염이었군요. 위험했겠어요. 빨리 수술 받아서 다행이에요. 의사가 상처를 확인했어요. 잘 아물고 있네요. 깨끗하게 수술하셨어요. 실밥을 제거하는 동안 저는 물었어요. 의사 선생님, 만약 제가 런던에 있을 때 이 증상이 시작됐다면 어땠을까요? 의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응급실에서 몇 시간은 기다리셨을 거예요. 진단받고 수술까지는. 운이 좋으면 당일 아니면 다음 날이요. 복막염까지 진행됐다면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죠. 2주 후 저는 회사로 복귀했어요. 동료들이 물었어요. 애니 괜찮아? 수술했다며? 응, 이제 다 나았어. 어디서 수술했어? 한국에서. 동료들은 놀랐어요. 그리고 저는 이야기했죠. 새벽 응급실 15분 진단, 1시간 수술 결정, 5일 퇴원, 그리고 합리적인 비용까지.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증거가 있었죠. 영수증, 진단서, 수술 기록. 모두 사진으로 남겨뒀거든요. 믿을 수가 없어. 여기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 동료 하나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나도 경험하기 전까지는 몰랐어. 그런데 진짜야. 한국 의료 시스템은 정말 대단해. 그날 이후로 저는 틈만 나면 이 이야기를 했어요. 승무원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외국에서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국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6개월 후 저는 다시 서울행 비행기를 탔어요. 이번에는 승무원으로요. 건강하게 완전히 회복된 상태로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하늘이 보였죠. 저를 살려준 도시. 스톱오버 동안 저는 그 병원 앞을 지나갔어요.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택시가 그 길로 갔거든요. 병원 건물이 보였을 때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호텔 방에서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제 경험을, 제가 배운 것들을, 그 감사함을요. 저는 애니입니다. 영국 항공사에서 11년째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죠. 이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외국에서 아플까봐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한국 의료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제가 받은 도움을 몰랐던 사람들에게요. 저는 살아남았어요. 15분의 진단과 1시간의 결정과 5일의 회복이 저를 살렸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압니다. 어떤 시스템이 생명을 구하는지, 어떤 우선순위가 옳은지, 그리고 환자를 먼저 생각한다는 게 무엇인지. 다음에 누군가 기내에서 배가 아프다고 하면 저는 절대 미루지 말라고 할 거예요. 착륙하면 바로 병원에 가라고, 특히 한국이라면 더더욱 빨리 가라고 말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경험했으니까요. 그 시스템이, 그 속도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지를요. 창밖의 서울을 보며 저는 웃었어요.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다시 하늘을 날고 있어요. 살아서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댓글로 대한민국 만세를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